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대축전 10년 그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엄상용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엄상용입니다. 대축전 10년 의미와 과제. 아마도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이 축제를 한 4, 5년 정도 계속 축제 평가를 해서 매년 10월이면 이 칠곡에 내려와서 한 3박 4일 머무르면서요. 좋아하는 막창집도 가서 놀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3, 4년을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벤트넷이라는 행사 포털 사이트를 현재 26년째 운영 중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방 소멸, 지역 활성화에 관심이 생겨서 책을 2권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는 다행히 2022년인가에 세종도서, 우수도서, 학술도서로 선정이 돼서 조금 책을 펴게 된 보람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편의상 우리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을 그냥 대축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축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또 이게 한 10년째 하다 보니까 일부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약점 같은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좀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전환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좀 해보려고 이 축전을 분석을 해보니 이런 과제가 있더라, 이런 순으로 하고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문화를 하신 분들은 축제는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속학자나 이런 분들은 재래적, 어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간에 마케팅, 축제는 철저하게 지역 축제의 명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체성을 한번 좀 알아보자면요. 낙동강이라는 그런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또 평화라는 게 있고 문화라는 게 있고 대축전, 페스티벌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간단한 게 최고라 하는데 이 여러 가지가 혼재가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야, 이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문화는 무엇이고, 왜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의견들이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한 번쯤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통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1200개 정도의 축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문화관광 축제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지역 축제 중에서 어쨌든 이 블랙이글의 그런 시범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축제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 장면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한켠, 저 반대편,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저 건너편에 과거에 인민군이 막 총을 쏘던 데고요. 이쪽은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인민군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쪽은 우리나라 국군, 지게부대 이런 우리 참전용사들이 싸우던 곳인데 여기를 부교를 놔서 공병대 부교를 놔서 이렇게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모습은
대한민국 축제 중에서는 대축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아마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강 하나 건너는 게 뭐 대단하냐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제 체험거리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약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체류용 프로그램이 없다. 여기 축제장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 한 5시, 6시 정도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냐? 저녁에 연예인 공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그다지 밝지 않은 곳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면서 약간의 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진행요원들이 워낙 잘 해주셔서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뭐 시쳇말로 무슨 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좀 저급한 표현 같아서 피하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연예인 공연 이외에는 전혀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와서 공연을 하나 보고 가는 것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층 뭐 지금도 애기 엄마들이 많이 아기를 데려와서 여성층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여성들은 집객과 구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참전국, 참전 용사들이 점점 줄고 있고 인식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뒷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관 일본 도로에서 축제를 2022년부터 했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의외로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제가 그 외관 일본 도로 가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 와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중년 이런 분들이 와서 의외로 쌍욕을 하면서 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쓸데없이 여기 길을 막고 여기서 이걸 하느냐라고 굉장히 질책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잘 모릅니다. 이 사실을. 심지어 이 외관 7곡, 북상 이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매년 한 13,000에서 15,000명 정도 이 참전 용사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을 뵈면은요 꿋꿋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시 행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줄일 수 없는 게요. 낙동강지구 전승 행사 14주년 이번에 이제 14주년입니다만 그것과 참전 용사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공식 행사는 줄여야 된다라는 논리가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전 16개국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이제 미국의 참전 용사도 부르고 했는데 어쨌든 점점 인식이 옅어지고 있고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외관 일본 도래 2022년부터 했습니다. 하나 축제 예를 들자면은 김제가면 여러분들 이제 지평선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들 말에 한 100만 명 정도 온답니다. 100만 명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으나 100만 명 중에 과장을 하자면 김제시에 들어간 사람이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제 시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축제라면 뭐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외관 일본 도로에 사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 콘텐츠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어쨌든 칠곡은 누가 뭐래도 낙동강 전투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호국과 연계를 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는 평화와 생태를 들었는데 사실 생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그 제2작전사령부 협조에서 아까 보셨던 부교라든지 뭐 군장비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도심 지역을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B는 2022년까지의 무대 형태였습니다. A는 작년 2023년 형태입니다. 뭐냐면 무대가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이쪽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공간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번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무대를 이쪽에 두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식당이고 이 체험 공간을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천에 대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공간적 활용을 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외관 1번 도로인데 이게 2022년 대비 여러 가지 컨텐츠 정리를 해서 2023년에는 서대 말씀드렸듯이 욕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고요. 또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참여거리가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2024년, 그러니까 2023년은 2024년에 비해서 어쨌든 관람객 수용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체험 행사를 병행하고 또 우천, 마침 작년에 갑자기 폭우 한 1시간 정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 천정이 없었다면 뭐 많은 관람객들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무대를 페스티벌 형태로 만들어 버리니까 젊은 층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은 누가 보더라도요 관람객이 어마어마하게 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 페스티벌도 주된 요인이 아니었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비라든지 뭐 이런 그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요.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로로 보셨듯이 이 B 형태는 그에 비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2022년도의 무대였고요. 뭐 좀 가까이 찍은 겁니다만 여기 2023년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은 그냥 일반적인 축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면 2023년은 조금 더 페스티벌에 가까운 무대의 설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외관 1번 도로의 형태인데 외관 1번 도로는 또 문제가 뭐냐면요. 차가 다니는 데입니다. 여기 칠곡에 사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외관의 가장 중심 도로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차량을 다니고 밤 12시부터 밤샘 작업을 해서 이렇게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적인 측면을 한번 본다면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북부정류장에서 북부터미널에서 셔틀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북부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한 2km 정도가 되려나 하는데 이 걷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 기다리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걸어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강변도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근데 그 주차 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 축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가장 꼴찌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조금만 걸으면 불만이 생기는 게 일반 관람객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늘릴 것이냐인데 전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 4일 하는 것 때문에 여기다 주차 빌딩을 세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이 그 칠곡군 내에 가령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역발상을 좀 해본다면 오히려 주차가 어렵고 이렇다는 게 하나의 우리는 그 축제 얘기에서 대축전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 야, 그만큼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 2021년에는 이 기념관에서 코로나 때 했습니다만 2022년이나 23년을 보면은요. 그 차를 안 가져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칠곡에서 그 외관역에 내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건 뭐 그런 쪽의 어떤
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버즈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상 잘 차려놓고 손님들이 많이 안 오거나 아니면 그런 그 컨텐츠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앞으로 축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저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매년 강조를 해도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요. 또 그러한 분석을 해 봤을 때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건 호국과 6.25 전쟁, 평화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 참전용사분들을 다 모셔서 공식 행사에서 감사의 말씀 인사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오시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들이 워낙 많으셔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칠곡에서 참전용사를 외면을 하면 사실 어디선가 저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게 관계인구, 생활인구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저도 그 일본 쪽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관계인구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문체부에서 일본의 원조는 관광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제를 관광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인데 여하튼 축제는 어쨌든 관계인구,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활인구로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생활인구를 증가하는데 중요한 채널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또 하나의 문제가요. 이거는 그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축제는요. 뭐든지 연예인 집중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했겠지만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집객을 할 수 있는 게 연예인만큼 좋은 툴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축제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저게 정당한가, 옳은가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도 지역에 축제자문이라든지 많이 다녀보면 뭐 축제위원회나 혹은 뭐 의원이시든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결국 그 수준은 인기 있는 가수를 데려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가수가 와서 여기 칠곡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왜냐하면 이 연예인들이 안 오면 집계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것인데 그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가령 뭐 꽃축제나 우리나라 그런 거 많습니다. 연예인 안 오면서 많이 오는 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야간 체류형을 한번 제안을 해보면요. 뭐 이런 그 대나무를 이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뭐 요즘 뭐 인스타니 뭐 페이스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런 게 있다면은 여성들이나 특히 야간에 충분히 체류하고 집계할 수 있는 그런 매력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이제 초를 활용한 건데요. 저게 뭐 물에 들어가도 비가 와도 꺼지지 않게끔 다 장치들이 있어서 그리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그 빗조형물 관련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행이 지금 한 47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전용사, 오히려 그 낙동강 대축제는 참전용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16개국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요. 이게 16개국이 안 되면 7국의 유명한 외관에 미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군 부대라도 뭔가 같이 조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하나 이제 편히 그 툴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음식입니다. 그래서 16개국의 음식만이라도 우리가 축제장에 선을 보인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음식, 물론 이 중에는
16개국과 관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또 만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 관련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음식 같은 거는 우리가 대사관하고 그 협조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민간적인 교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해를 보고 다른 축제들을 가서 보고 했을 때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특산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역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다행히 그 외관 일본 도로에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음식도 있고 또 특산품도 있고요. 지역 기업에서 만든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참여한 기업이라든지 뭐 조금 매장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군에서 나오신 분들, 축제 관련되신 분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판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앞서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듯이요. 자연자원도 있고 평화,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참전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참전용사라든지 혹은 뭐 미군부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외 쪽에 있는 어떤 그런 툴들을 가져와서 접목을 시키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이런 것들의 어떤 정체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제 정치관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 안 하시길 바라는데 뭐 부가적인 것입니다만 이 축제와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요즘 그 영화관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저는 그 낙동강 대축전과는 굉장히 연관이 있고 특히 지역적 특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해보면 물론 뭐 축제와는 조금 더 연관성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빨리 뭐 참전 용사를 데리고 가시든 간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참전 용사도 그렇지만 6.25 전쟁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가 뭐 저기에서 뭐 한강 다리를 끊었네 말았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그 다큐물에 더불어서 사실은 저 6.25 전쟁을 기억하거나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사석에서 이 축제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제가 축제 평가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 전쟁이 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먼저 쳐들어왔고 뭐 피해를 당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키워드 6.25 전쟁을 여기 칠곡 아니면 사실은 다뤄줄 만한 곳이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10년이 되고 50년이 된다 하더라도 저 가장 중요한 호국과 전쟁, 평화 이런 것들은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처음이 어려운데 첫 장을 잘 열어주신 엄상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